자, 우리 모두는 지금 당장 현재 부분이 똑같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향후 미래는 어떻게 될지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정권은 더더욱이 그런 생각 자체가 불온하거나 불편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왜? 선거를 앞두고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한테 늘어나면 좋을 일이 없지요. 자, 마찬가지로 여당, 야당도 자기들이 이런저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만 하지. 이제 한 10년 이후에 한국의 사회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전혀 말하지 않죠. 그런데 현재와 같은 속도로 무너졌을 때 10년 이후에 한국 사회가 과연 어떻게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이죠. 자, 경제적으로 지금과 같은 붕괴가 지속되면 10년 후에는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만 해도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디스토피아적인 암울한 미래가 한 10년 뒤에 대한민국에 열려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이 수출이 거의 지금 수출로 살아와서 이까지 온 나라가 수출이 거의 붕괴되어 가고 있죠. 8월 달에 수출이 17% 급감해서 무역 수지가 다시 지금 적자를 찍을 거다. 8월 20일까지 지금 수출 실적이 급감하고 있어요. 자, 소비도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젊은 층이 외식도 안 하고 커피도 안 마시고 지금 도시락 싸다니고 있다고. 그런 정도로 소비가 급감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은행에 가게든 자영업자든 중소기업이든 이 대출을 한 이 막대한 부채가요. 4천조가 넘는 이 막대한 부채가 수습이 될 건가? 수습이 안 되고 터지겠죠. 자, 그러면 그 부채가 터진다는 것은 금융위기가 온다는 건데, 금융위기가 다시 왔을 때 97년에 고도 성장하던 시대에 온 IMF와 지금 저성장이 본격화된 시대, 성장률 1%나 제로인 수준에서의 금융위기, 이 차이는 엄청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금융위기를 맞으면 IMF 때 우리가 겪었던 그 참상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그것보다 훨씬 파급력이 큰 대공황적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위기가 오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외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리 가능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되고 있다, 별 문제 없다, 탄탄하다, 상저하고다, 이런 소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말 안 듣는 거죠. 자, 지금 경제에서 보면 중국의 위기가 곧바로 한국의 위기다라는 칼럼들도 나오고 있어요. 부동산 투자로 급성장한 중국이 부채, 이 부동산 투자가 부채에 기반해서 이렇게 커지고, 그리고 그 부동산에서 비효율, 과잉 투자라든지 더 나아가서 엄청난 거품이 실렸고, 그것이 지금 중국 사회를 파괴시키고 금융위기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한국도 지금 가계빚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덩소평 이후 45년 만에 지금 급격하게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40년 호황이 끝났고 급상승하던 중국의 성장 커브가 꺾여서 급하락할 때 나타날 일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중국식 성장 모델이 끝이 났다. 그래서 중국이 90년대 이후 침체를 걸었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모델로 갈 거다. 아니, 중국은 일본보다도 훨씬 더 심각할 거다. 그렇게 지금 보여요. 그런데 한국이 어떠냐? 한국은 대출이 과다하다는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대출을 더 쌓고 있어요. 그래서 7월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해보다 10조 늘어나서 1068조 1천억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50년 만기 대출 같은 사기 상품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빚내기가 굉장히 쉬워졌고 정부가 이런 것들을 규제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젊은 사람들을 집사라고 특례 보금자리론, 또 전세금 반환 못해줄 역전세 깡통 전세 막는다고 전세 반환금 DSR 규제 완화 등을 정부가 앞장서서 실행했고
빚내서 집 사라고 선동했어요.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정부 관련 부동산원에서 얼마나 바람을 잡고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도 양극화가 되어서 인기 지역은 소수의 인기 지역은 더 오르고 비인기 지역은 대부분의 비인기 지역은 가라앉는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빚내는 부분을 국가 전체가 다 신경을 안 쓰고 장려하다 보니까 2분기 말 20대 이하 연령층의 연체율이 0.44%로 최대라는 거예요. 역대 최대요. 자, 이 속에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 지금 애 안 놓는다는 중국 1.09보다 더 심각해요. 자, 경제 구조는 외부의 충격에 한 방만 충격이 오면 다 무너질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도 지금 눈앞에서 나오는 징조들에 가지지 않고 다가올 퍼펙트 스톰에 대해서도 문제없다, 관리 가능하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편으로요, 다른 언론에 보면 우리 앞에 회색 코뿔소, 즉 알면서 무시하고 간과하고 있는 위험이 지금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럽 최고의 제조업 강국이라고 했고, EU에서 독일이 그냥 수출 진원지 역할, 즉 중국 비슷한 역할을 했어요. 독일과 우리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제조업 강국이고 수출 비중이 높고, 독일은 제조업으로 세계 4위, 한국은 5위, 6위를 다퉈요. GDP 대비 수출 비중이 독일은 50.3, 우리는 48.3, 수출 주도 경제로는 주요 20국에서 독일과 우리가 1등이등, 중국과도 무역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도 독일도 중국의 개방 이후에 특수를 같이 누렸고, 중국 특수를요, 튼튼한 제조업 기반 경제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도 넘겼는데, 최근에 독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고 영국, 프랑스, 스페인보다도 성장을 못할 거다. 그래서 독일이 유럽의 병자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독일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독일이 제조업 성공에 취해서 IT 정보 기술 투자를 게을리했고, 그리고 각종 이 관료제의 병폐가 심하고 중국에 너무 또 러시아에 너무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독일 경제가 여러 환경이 변화하다 보니까 직격탄을 맞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독일이 지금 알면서도 경제 위기를 대처하지 못하고 우리는 강하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지금 주저앉아 버렸어요. 자, 마찬가지로 한국도 지금 눈앞에 회색 코뿔소가 곧바로 들이박을 건데, 뭔가 근처에 회색 코뿔소가 어른거린다 하면서도 코뿔소는 공격을 안 해 하고 지금 신경을 끄고 있어요. 그래서 F4라 부르는 경제부총리,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등이 주말마다 만나서 거시 금융 현안을 논의한다라는 F4 회의가 지난 일요일 날 열렸고, 여기에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왔는데 그 결론이 아직은 괜찮다. 불확실성은 커졌지만은 영향은 제한적이다. 자, 이 사람들이 맞았으면 좋겠지만은 외환시장, 환율시장이 제대로 유지될지도 의문이라고 많은 언론이 말을 하는데, 이 F4는 위기 대응에 나름 서로가 베스트 멤버라서 우리가 잘 대응해서 성공했다고 서로가 서로를 띄우고 자빠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계부채나 차이나 리스크 같은 회색 코뿔소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라고 언론은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민간 주도라서 정부는 신경 꺼도 된다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지금 중국의 나쁜 점, 독일의 나쁜 점, 또 한편으로는 위기가 임박했는데도 그걸 모르고요, 저렇게 국채가 금리가 올라가고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고 국가 신용이 강등하고 주요 은행 신용이 다 강등할 위기가 눈앞인데, 자, 미국 같은 경우에 뉴노멀이다, 성장세가 견고하다, 고용이 견조하다, 골디락스다라고 바람을 잡고 주식시장이니 각종 이 투기적 금융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또 그런 점까지 배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투기 이런 거는 중국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제조업만 믿고 수출 대국이라고 안이해하다가 유럽의 병자가 돼버린 독일과 비슷한 또 그런
점이 있고 또 미국의 금융 투기와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연일 2차 전진이 무슨 뭐 초전도체니 매신인이 띄우면서 이 투기에 몰두하고 그래서 정권사에 돈 내어 투기하는 사람이 20조고 또 더 나아가서 부동산 투기는 아직도 지금 뜨고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는 나라다. 이런 나라가 10년 후에 무슨 꼴이 될 건가? 그 말하지 않아도 뻔합니다. 10년 뒤에 대한민국은요. 수습 불가능한 디스토피아가 돼 있을 거다. 소수의 초기득권 외에 나머지는 다 거지꼴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나라의 수출이나 소비도 다 무너졌을 수도 있고 환율 등으로 인해서 환율도 무너지고 나라 전체가 부도난 나라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건 한번 생각도 안 해봅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한국이 회복될 수 있는 전기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영화 일랑에 나타나는 거리는 그야말로 대공황적 분위기 속에서 시위로 밤낮을 새우고 사냥의 시간이라는 넷플릭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젊은이들이 전부 범죄나 몰두하고 거리는 그냥 데모대로 날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 대한민국의 10년 뒤의 미래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이나 해보기 바랍니다. 먼 수로 그렇게 안 가고 나아질 수 있는가? 내가 볼 때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